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현선입니다. 이자? 이자, 현자? 현자야. 혹시 불명이 있으십니까? 예. 자, 경월거사님, 네. 오늘 예불 하셨습니까? 예. 예, 도거사님. 예, 좋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저는 예불하고 하는 일과를 한 30년 정도 했거든요. 제가 4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식구가 열이에요, 열. 이 식구가 열이면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게. 그리고 또, 없는 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노인도 계시고, 애기도 있고, 이러니까. 선생님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22살 때 선생님 만나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는, 제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사람들도 나보고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로 현장에 딱 투입이 되니까, 이게 내가 배웠던 거는 상당히 좀, 이론적인 거죠. 나이 22살, 23살이 애기잖아요. 사회 경험이 전혀 없고, 부모의 노란 우산 그늘 안에서 살은 거니까. 그래서 다시 나와서, 다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안 해보던 일 하는 거잖아요. 학생 때는 공부만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그러한 말하자면, 새로운 모든 일, 나에게는 어려운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자유를, 내가 자유롭고 싶어 하는 또 나의 행복을 그것이 구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자유를 구속시킬 수 없다.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분별심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래 내가 공부했던 것을 생활 속에서 잘 발현을 할 수가 있는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예불이라요. 백봉 선생님도 예불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선생님께 있은 지 한 1년 남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침에 반드시 예불에 참석을 안 하면 혼냈다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그 예불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이런 거를 이제 못 느꼈죠. 왜냐하면은 늘 하던 일이니까 그 선언에 있으면 늘 예불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딱 선생님 문화를 떠나서 딱 현실 생활에 딱 와서 보니까 요 예불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둥이 되는지 모른다. 기둥이 된다는 걸 내가 굉장히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지금 금방 예불송 했죠? 그 예불송이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부처짜리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걸 계속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불송이. 그리고 이제 동호보살의 서원까지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는 예적부터 비로자나 법신이거든요. 비로자나 그 자성불인데 변하는 모습 따라 자꾸만 이 생각이 뒤바뀌어 버려. 몸뚱이가 내다 둘러보고 계속 뒤바뀌어 버리는 뒤바뀌는 여김으로 어떻게 하면
맨날 생사바다에 갈팡질팡 헤매는 중생이 돼버린 거예요. 본래 나는 비로자나 성품인데, 성품짜리인데. 그래서 좋은 인연 그늘 밑에 통업보살 되고지고, 정말로 지혜를 국토로 하는 그런 보살이 되고지고, 그 통업보살이 서원을 읽을 때 되게 진심으로 읽어요. 저는요. 굉장히 진심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앉아요. 앉는 거. 저는 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저번 화요법회 때인가? 그 저번 화요법회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경월거사님, 도거사님은 그때 결석하셨나? 하루에 고요하게 30분, 자기 24시간 중에 1440분 중에 30분 자기 시간을 내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남 보고 나한테 대접하라 이러면 진짜 곤란하다니까. 진짜 곤란하다. 우선 내가 나를 잘 보살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30분 자기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 이거는 근본부터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러니까 뭐 직장생활도 굉장히 바쁘시죠. 직장생활 하시면 굉장히 바쁘시죠. 그런데 시간을 잘 보면 짜투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굉장히 이제 아침 출근 시간이 있지요.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한 20분이라도 앉는다면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조금 20분 덜 잔다고 인생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잘 때 그냥 후다닥 가서 자지 말고 10분이고 20분이라도 딱 앉아서 좀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으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습관 붙이기가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말 들으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경월거사님은 집에 가시면 아기들이 어리죠. 예. 그럼 정신 없어서 그거 어렵잖아요. 예. 또 부인도 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힘들고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루 일 중에 어떤 시간을 내가 그 시간을 가질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해요. 연구. 아이고 나는 아침 저녁에 못 앉아. 땡.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짜투리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잖아요. 출근하시면 그때 예불 하신다고 하셨죠. 출근하면서 예불을 하고 그 20분이고 딱 그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때 스마트폰 보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하루에 내가 꼭 지켜야 될 시간을 일과를 하는 거라. 그 시간에. 그것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하루 이틀 뭐 그거 안 한다고 뭐 못 사는 것도 아니죠. 아닌데 하루 이틀 사흘 1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 그 불교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특히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집에서 스스로 수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꼭 어디 그냥 시간 내 가지고 어디 가서 하는 것을 수행으로 알아요. 가서 하면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좋기는 하죠. 하지만 내 집에서 매일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매일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그걸 무엇이라도 내가 그렇게 한다면 무엇을 해도 성공할걸요. 무엇을 해도. 그래서 이거는 단지 뭐 아침에 예불하고 앉고 발언하고 축원하고 감사노트 쓰고 낮에는 모습공식 굴리고 이라는 것이 수행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쳐요. 내가 살고 있는 인생 전반에. 그럼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잘 안 되니까 억지로 하게 되잖아요.
억지로 하다가 조금씩 이제 힘이 붙어요. 힘이 붙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일과 굴리기. 저기 이현선 거사님은요, 거기 유튜브에 보면 일과 굴리기라고 법문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일과 굴리기를 한 번 더 보시라 이 말입니다. 보고 내가 실천할 수 있어야 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새말기 모임을 2월 1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자격이 있습니다. 만 3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만 3년 공부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자격 요건입니다. 3년 공부하고 새말기 정회원이고 선원장 추천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 3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뭐 멀리 있으신 분은 오실 수가 없고 오실 수 있는 분들. 그분들 상대로 무엇을 하냐면 지금 우리 보면은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죠. 새말기가. 그러면 지금 오신 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모습 공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모습 공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탕 공식을 딱 들어가면 이 모습 공식이 바탕이 안 되면 바탕 공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탕 공식을 딱 해보면 공부가 일취월장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는 거의 다 우리 새말기 모임을 하면 거의 다 지견이 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탕 공식을 하려면 이 모습 공식이 바탕이 안 돼서는 바탕 공식을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반 법회 때는 바탕 공식을 안 해요. 옛날에 우리 그 새말기 모임 할 때만 했지요, 바탕 공식을. 왜냐면 새로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탕 공식을 하게 되면 새말기가 완성이 됩니다. 새말기가 완성이 돼서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새말기가 어떤 것인가를 확연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는 꾸준히 법회에 나오면서 모습 공식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런 그 이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거를 해도 할 수가 없죠. 자, 이거 가지고 오셨죠? 두 분 다 가지고 오셨나요? 그럼 여기 새로 오신 분 좀 드리고 두 분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시구나. 자,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합니다. 저기 이현성 거사님 가시면 제2강이 공부 윤곽과 바탕 제2강이 모습 공식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습 공식은 자, 모습 공식 한번 해보죠. 자, 모습 공식이요. 첫째,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둘째, 모습은 변한다. 세 번째, 모습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네 번째,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다섯 번째, 모습을 잘 굴리자. 지금 그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영상 도호거사님 꼭 보십시오. 올라가면 꼭 보십시오. 일부러 제가 그 유튜브에는 이 말 한마디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그 한 권을 다 강의를 법문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나마 수백 강이 될 것입니다. 그거를 하면은 기초부터 쫙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듣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또 새로우실 겁니다. 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어려우니까 냅두고. 자, 오늘 눈이 오지요? 네. 자, 눈이 옵니다. 이현선 거사님, 눈이 오는 거는 어떤 상황이죠? 어제는 눈이 안 왔어요. 그럼 오늘은 눈이 와요. 춥죠? 예, 춥습니다. 눈이 오니까 추워요. 그 눈이 오니까 오히려 따뜻하네. 그죠? 예. 자, 눈이 안 오다가 눈이 와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변한다라고 해요. 눈이 안 오다가 눈이 오고, 눈이 오다가 눈이 그치고, 그렇죠? 또 찻길에 많이 다닐 때는, 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는 염화칼슘도 뿌리고 그래서 거기는 물이 되어 있는데 인도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그지요? 근데 지금은 그냥 눈이 쌓인 상태로 있어요. 밤을 지나고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버려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변하는 돌이라고 해요. 변하는 돌이라고 해요. 변한다예요. 변한다. 지금 그 이현성 거사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모양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죠?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습니까? 아기로 태어났죠. 근데 아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됐습니까? 예, 먹고 또 놀고 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되었어요. 그럼 아기가 지금 모양과 같이 된 것을 뭐라고 하죠? 변한다라고 해요. 그럼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갈까요? 더 나이가 먹겠죠. 이제 그럼 머리도 더 하얘지시고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기시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몸이 이 세상에서 빠이빠이 하고 가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변한다.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세상에 나고 또 어린이가 됐다가 장년이 됐다가 노년이 됐다가 죽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해요. 그럼 살아있을 때의 변하는 거하고 시체가 딱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변하기는 변하죠. 그런데 변하는 상태가 다르죠. 막 썩고 막 그죠? 부패하고 막 그냥 바깥에 놔두면은 그냥 막 그때 유병원인가 그 사람 보니까 사람이 그 죽어서 거기서 이렇게 물이 나오면 밑에 풀도 다 죽는다면서요. 너무 독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막 벌레들이 이제 막 기생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하고 죽은 시체에서 있을 때하고 상황이 또 변해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한다라고 해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는 밝았죠. 지금은요. 어두워요. 그럼 내일 아침 되면요. 밝아요. 내일 저녁 되면요. 어두워요. 이걸 뭐라고 하죠? 변한다라고 해요. 또 저기 마누라하고 말다툼이 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요. 그죠? 뭐 부부싸움 하는 거야. 뭐 평상 일이지 뭐. 다 가정생활 하는 사람이야. 화가 나요. 화가 났다가 또 잘해주고 아이가 막 아빠 하고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화가 싹 사라져버려. 화가 올라왔다가 싹 화가 사라져버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그거 하면은 또 화가 나. 또 조금 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사라져.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변한다라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저번에 박은경 쌤 길거리 지나오면서 오늘은 이제 변한 거 확실히 보겠네. 눈이 와서. 나무에 눈이 있고 길에도 눈이 보이고 그지요? 확실히 보이겠네요.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변한다라고 인식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변하는 거 왜 변하는 거지요? 왜 변합니까? 자체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성이 없어서 변합니다. 자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해진 성품이 있으면 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변한다라는 이 뜻은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재행무상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삼법인 가운데서 재행무상. 제가 그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신데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현대의 불교 공부는 변한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내하고 생각이 똑같네. 내가 그렇게 유명한 아주 유명한 석학이에요. 그분이요. 그래서 부처님의 재행무상, 재행무상을 모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 이것이 재행이지요. 재행.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뭐다? 가짜다. 헛것. 가짜다. 그래서 여기에 그 모습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도거사님 머물면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모습에 머물면 도거사님이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네, 모습에 머물면 내가 만약에 싸움을 했는데 화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삼법인의 일체계고라고 하신 겁니다. 일체계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머물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모습에 머물면 괴로움이에요. 그럼 괴롭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저기 경월거사님. 머물지 말아야 돼요. 간단해요. 이치가요. 머물면 괴로움이라요. 근데 머물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안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머물지 마라, 놓아라, 방아착하라, 가라앉혀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머물 수 없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들이 전부 놓아라, 가라앉혀라, 방아착하라. 이게 머물지 마라, 머물지 마라, 머물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머물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공리. 근데 보통 사람들이 공리 요달하기가 쉽나?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모습이 가짜인 거. 그렇습니다. 모습이 가짜인 줄 몰라서 어려워요. 모습이 가짜인 줄만 확실히 알면 안 머물겠죠. 만약에 이런 비유가 많습니다.
그 밤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봇대 밑에 뱀이 있었어.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근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새끼줄이었어. 이 거사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새끼줄이었어요. 경월 거사님, 그날 밤에 도망을 가지 말고 그 밑에 가서 진짜 뱀인가 한번 쳐다만 봤으면 그 두려움에 떨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잘 안 보죠. 안 봅니다. 안 보고 뭘로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그걸 투사를 해버려요. 모든 것을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부터 일어나야 된다? 관찰이 일어나야 된다. 가까이 가서 보라. 내가 만약 화가 일어났다면 그 화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화가 났으니까 벌컥벌컥 화를 낼 일이 아니고 화가 나지요. 나지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왜 화가 났는지 이유를 그 화가 얘기를 해줘요. 그 화가 얘기를 해줄 때까지 자세히 그냥 바라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죠.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침에 자선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이렇게 턱 났던 것 같아. 무슨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을 가만히 이제 지켜봤거든요. 지켜보면 사라지죠. 지켜보면 사라져요. 그게 무슨 일 때문에 그 생각이 났었는데, 지켜보면 그게 사라져요. 만약에 그게 무슨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그 생각이 답을 해줘요. 답을 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걔가 내한테 알려줘. 경월 가사님 그런 거 혹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약간 비슷한 거긴 한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생각 안 났었던 것들이 생각나요. 네. 물건을 어디다 두고.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왜 한참 찾을 때 못 찾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작 그만하고 찾는 걸 그만둬야 돼. 그만두고 딴짓을 해. 딴 거를 해. 그럼 조금 있다가 보면 그게 나타나. 찾을 때 그렇게 했는데도 왜 눈에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 다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지나가다가 뱀인 줄 알고 도망을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새끼줄이었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잘 이렇게 보았으면, 새끼인 줄 알았으면 두려움이란 또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놀라서 도망도 안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모습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지금 내가 육근으로 보고 있는 모든 모습이 해당이 돼요. 눈으로 보는 형체, 귀로 듣는 소리, 맛, 감촉,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믿지 못할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이 본래 존재하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도고사는 그렇죠. 본래 이런 칠판이 있어서 내가 이 칠판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칠판도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칠판 못 봐요. 인연과 조건으로 이 칠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을 하지요. 이현성 거사님 생각을 하지요. 생각을 하면 이현선 거사님이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된 그 어떤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자꾸 유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있죠. 컴퓨터에다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자료를 탁 넣으면 그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면서 탁 자료가 나오지요. 결과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소프트웨어를 바꾸지 않는 한에는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면 버그를 먹었어. 버그 상태라. 벌레를 먹었어, 지금. 벌레를 먹어갖고 자료를 넣으면 옳은 결과가 안 나와. 엉뚱한 결과가 자꾸 나와.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이 모습 공식하고 수행하는 걸 뭐 버그를 치료하는 거예요. 버그를 치료를 해서 온전한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알겠죠. 버그 상태라는 거야, 버그. 벌레 먹어버렸어요, 지금요. 소프트웨어가. 진짜 소프트웨어는 텅 비어있는 소프트웨어거든. 그래서 자료가 탁 들어오면은 그 자료에 따라 결과가 틀림없이 나타나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벌레를 딱 먹어 놓으니까 이 자료가 들어오면 이 벌레 먹은 소프트웨어로 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나?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원위치로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원위치로.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이 감정을 일으키고, 그 습관이라는 거 있죠. 습기라고 하죠.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하고. 도의사님,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아킬레스건이 있어. 사람들이 보면, 그죠? 자기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여자들이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또는 신랑이 우리 친정을 딱 욕을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열받죠. 완전 열받아요.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킬레스건이에요. 여자들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여자들이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뭐 욕하고 막 이래도 그냥 말을 좀 안 하지요. 후환이 두렵죠. 그래서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요새 앞으로 가장 그 CEO한테 물었더니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창의성과 인성이더라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더라고. 근데 창의성이 되려면 거사님 창의성이 좋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창의력이 좋으려면 학원 가서 창의력 하는 거 공부해야 되나? 아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편견부터 먼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고정된 패턴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발견을 해서, 고정된 패턴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을 해서 그 패턴을 놓는 거예요. 그걸 창의성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패턴,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 행동의 패턴, 그 패턴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패턴들을 어떤 식으로 옮긴다? 전부 정견의 연습으로 인해서 그것을 온전한 상태로, 텅 빈 상태로 만드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다른 이렇게 인도의 유명한 그 스승들 얘기로는 경계를 붙들고 경계를 붙잡아서 바탕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 작업이 뭐냐?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 공식을 딱 하면 본래의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 이 모습 공식이 부처님의 삼법이거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네가 불교 신자냐? 불교 신자 아니냐? 이 삼법에는 확실하게 믿냐? 안 믿냐? 이거죠. 제 행위 무상이고 일체가 계고고 제법이 무하다. 이것 때문에 불교를 무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법이 무하잖아요. 제법이.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랄지 어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랄지 이런 것이 있다. 만약 있다 없다 할 때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했죠 제가? 단견. 또 한 번에는 이게 그런 어휘가 안 들어와요. 영적 유물론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있다. 법신자리가 있다. 부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 유물론이라고 해요. 영 있죠? 영적 유물론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의 제법무아에 100%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할 때 그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병 걸린다고 했죠? 보림선언에 오는 사람들은 허공병이 잘 걸려요. 허공병. 허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무엇을 뜻하지요? 없는 나를 뜻하는 겁니다. 없는 나. 그러니까 말하는데 말하는 내가 없고 듣는데 듣는 내가 없고 보는데 보는 내가 없고 걷는데 걷는 내가 없는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맨날 내가 있거든. 개별적인 내가 있거든. 그래서 자꾸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허공 스크린에 다 배우러 들어가라. 관객이 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맨날 관객으로 보거든요. 세상을 뭘로 봐요? 내가 세상을 보지요. 그러니까 내가 관객이지요. 그런데 이 허공 전체가 스크린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박은경 쌤, 허공 전체가 스크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가 돼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말이네. 자, 내가 주인공?
자, 우리는 늘 볼 때, 제가 도어거사님을 볼 때, 나는 도어거사님을 보는 관객이에요. 도어거사님은 일심행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관객이지요. 일심행을 보는 관객이, 그게 상대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관에 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고, 오늘 바탕공식을 했으면 그거를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영화관에 가만히 가서 보면 그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요?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이잖아요. 관객이에요. 세상을 볼 때 나는 뭘 봐요? 세상을 보는 관객이에요. 나는 한 번도 관객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관객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박원경 쌤 그렇지 않습니까? 관객 아닌 적 있었나요? 관객 아닌 적 없었어요. 저 사람을 볼 때 어제 내가 저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객이에요. 저 사람을 보는 관객이래요. 관객. 근데 저 사람도 나도 어디에 있다고 지금요? 지구에 있지요. 지구 어디 있어요? 지구는 어디 있어요? 경월고산 지구 어디 있어요? 허공에 있어. 우주에 있지요. 우주는 어디 있어요? 우주도 허공에 있지요. 그러니까 그 허공이 그냥 스크린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지구가 어디에 있겠나요? 그 허공 스크린 안에 있겠죠. 그 지구에 있는 나하고 도우거사님은 어디에 있어요? 그 허공 스크린 안에 있잖아요. 그럼 허공 스크린에 나도 도우거사님도 허공 스크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뭐가 돼요? 우리가 도우거사님하고 내하고 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뭐가 돼요? 스크린 안에 다 들어가 버리면 허공 배우가 배우가 되잖아요. 부모한테 얘기를 참. 그래서 와서 배우가 되잖아요. 절 보고 도우가 그래서 대화. 배우가 되잖아요. 배우가 되잖아요. 이 허공이 전체가 스크린이 된다면 내가 배우가 돼요. 나 관객이 아니에요. 배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경월거사님도 배우지요? 도거사님도 배우지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이현성 거사님도 배우지요? 이거는 뭐예요? 소품으로서의 배우. 책상도 배우. 책상하고 내하고 뭐가 돼요? 배우로서는 동급이 돼요. 지금 경월거사님은 지금 40대 남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예요. 나는 60대 할머니를 하고 있는 배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각본에 의해서 앉아서 지금 연극놀이를 해요. 법회를 하고 있어요. 보림선 아래. 법회놀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법회놀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모든 일, 세상하고 모든 일이 전부 허공 스크린 안에서 배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차원이 달라져 버리지. 그럼 길가를 가도 길가에 가는 건물하고 내하고 뭐요? 배우예요, 배우. 영화 찍을 때 보면 막 세트장 만들잖아요. 그 시대에 알맞게. 배우예요. 배우.
관객이 아니에요. 경월거사님. 내가 관객이다 하는 것이 버그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를 나는 본래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또 독립적인 내가 있다라는 이 관객으로서의 나라는 생각이 너무 깊어서 뿌리가 깊어서 내가 배우로 못 들어가네. 자기가 배운데도 그 허공 스크린 안에 못 들어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도 자기만 뭐 한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지 관계가 아닌데 배운데 지를 자꾸 관객이라고 하네. 관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배우예요. 다 배우. 박원경 선생님, 좀 이해가 되시나요? 본래 우리 그 집에 가서 TV를 보잖아요. 그 TV 보는 거 공부입니다. TV 보는 거 공부예요. TV 그 바보 상자 아니에요. 그 바보 상자로 막 멍청하게 보면 바보 상자 되지요. 근데 TV를 봅시다. 이게 TV 화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코드를 꽂아. 전원을 꽂아야 되지요. 또는 뭐 앞으로는 뭐 너무나 계속 쓸 수 있는 배터리가 하나만 탁 이런 게 하나만 탁 장착이 되면 뭐 할 필요도 없겠지만 딱 화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고 채널을 딱 고정을 시키면 영상이 떠요. 영상이 떠요. 그죠? 그러면은 자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 이 글 써놓은 걸 영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요 TV를 이게 TV예요 지금. 그럼 영상을 가만히 지금 보는데 이 영상은 어떻게 해요? 이따가 없어지지요? 없다가 생기지요? 영상은 뭘 해요? 변하지요. 영상은 변해요. 영상은 변해요. 왜? 영상이라는 게 자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썼다가 없어져요. 근데 여기다가 또 쓰면 또 나오네. 빨간 글로 쓰면 빨간 글이 또 나오네. 까만 글로 쓰면 까만 글자가 나오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영상이 자꾸 변해. 그래서 영상이 뭐야? 헛것이에요, 헛것. 가짜야. 그래서 영상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영상을 자꾸 봐. 자, 영상을 보십시오. 자, 이 글을 보십시오. 이 글을 쭉 보다가 이거 영상을 쭉 보면은 화면 위에 있는 영상이라는 걸 우리 잊어버리고 보지요. 박원경 쌤은 한 번씩 화면도 봅니까? TV 볼 때. 화면을 보면서 영상을 봅니까? 영상이 화면에 비치는 헛것이라는 걸 알고 보냐고요, TV를. 너무 재미있으면 쑥 들어가지, 영상에. 들어갔다가 어이쿠하고 또 나오지. TV 보는 거 되게 공부예요. 그래서 요 영상이 자, 영상을 봐. 그런데 관심의 초점을 영상에다가 두지 말고 화면으로 딱 돌려보죠. 그럼 여기 지금 글자를 보면서 뭐를 볼 수 있어요? 화면을 보지요. TV 볼 때 오늘 저녁 가서 분명히 TV 볼 때 이렇게 한번 보라니까요. 그럼 화면을 봐요.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 TV를 영상을 가만히 보면서 화면을 보는 거예요. 이건 제일 초짜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화면이 그 영상에 그 화면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영상이 헛거지요. 영상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상을 볼 때는 영상이 쏙 빠져요. 진짜 같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화면을 가만히 이렇게 봐서
화면을 가만. 영상이 막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도 화면을 가만. 화면과 영상을 동시에 봐. 동시에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 TV를 보면. 계속 변하잖아요, 영상이. 그래서 정말로 영상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탕은 아무리 영상이 많이 와도 영상에 물드나요? 이 영상이 자체성이 있으면 한 화면만 나타나면 이 화면에 그냥 확 박혀가지고 다른 화면 못 뜨지요. 근데 영상이 헛것이니까 자체성이 없고 헛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인형과 조금만 닿으면 뭐 KBS 세계 만 개도 다 나타나네. 영상이 만 개의 채널이 다 나타나네요. 박은민 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도호자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TV로 볼 때 그렇게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습 공식이 저절로 돼요. 이게 바탕 공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확산을 해보면 TV 화면을 허공 스크린으로 옮겨보면 TV를 볼 때는 누가 봐요? 내가 관객이 봐요. 내라는 것이 항상 나라는 데서 바깥을 보게 돼 있죠. 이걸 안에서 밖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TV를 보게 돼요. 그지요? 그래서 늘 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 TV 화면처럼 허공이 화면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TV를 보고 있는 내가 TV를 보는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TV를 보는 배우 역할이잖아요. 내가 지금 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원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경월 거사님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부하러 온 도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경월 거사님 내가 있냐고. 배우는 캐릭터에 따라 자꾸 변하는 게 배우라. 배우가 자체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배우가 무슨 자체성이 있어요? 배우는 어때요? 이 TV에서는 이 역할을 했다가 사장 됐다가 저 역할 됐던 저 TV에서는 거지 역할을 하네. 배우는 그 캐릭터는 자체성이 없어요. 헛것이에요. 그런데 배우가 명배우는 그것이 헛것인 줄 알아서 그것에 빨리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우울증 걸려서 저번에 김은주 씨인가? 그분이 한 번 딱 드라마를 찍으면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면 그 캐릭터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입이 돼서. 엄청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있는데 그 역할에 이입이 돼서 두 개가 상충을 할 거 아닙니까? 못 빠져나오니까요. 도호거사님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남자로, 지구인으로, 한국인으로, 지금 두 아이의 아빠로, 누구의 남편으로, 어떤 회사의 회사원으로,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도반으로 캐릭터가 많아요. 그래서 경월거사님은 자체성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경월거사님이 자꾸 자기가 자체성이 있는 줄 알아. 왜 그렇죠? 변하고 헛것이라는 가짜인 걸 모르는. 무엇이 가짜인 걸 모르는 거야. 모습이. 무슨 모습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 때문에. 몸뚱이가 가짜라는 걸 모르잖아요. 지금. 몸뚱이가 가짜라는 걸 모르잖아요.
가짜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에다가 완전히 이입을 해버렸잖아요. 본래 나는 뭐야? 배우예요.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전체성이에요. 근데 자꾸만 자기가 그 배우도 나는 수없이 많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지금요. 근데 자꾸 몸뚱이를 나다라고 국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진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해요. 전도몽상을 쓰는 자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전도몽상을 벗어나서 전도몽상을 쓰지 않는 것을 부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 모습공식 꾸준히 연습해요. 3년을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나름 자기의 노하우가 생겨요. 자기의 지견이 난다 이 말입니다. 노하우가 생기면 그때 바탕공식을 하면 확 공부가 일치월장이 됩니다. 네, 그전에는 해주고 싶어도 이해를 못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바탕공식을.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